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 대해 광주와 전남에서도 환영이 잇따랐습니다. 현대차 투자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투자 유치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농수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광주와 전남 58개 위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현대차 투자 유치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주시의 배려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노동계가 현대차 투자 논의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치고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을 밀어주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혈세 낭비와 지역 청년들을 호도한 대가로 얻어질 일자리 지적 쌓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고 수차례 물어도 광주시가 단 한 번도 답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에 대한 시각차가 컸습니다. 알고 보니 생산직 초임이 3, 4천만 원이 아니라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틀려 나온 얘기가 연봉이 1,800만 원, 직무수당이 300만 원, 대략 2,100만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광주시는 노동계 불참이 유감스럽다며 노동계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구체적인 임금은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어디 지점이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기초적인 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주에 노사민정이 함께 하지 못하고 더 지체되면 현대차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계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투자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현주 광주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현대차와 양자 간 비밀 협상만을 고집하고 노동계 참여를 바란다는 추상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협상 자리에 있지도 않은 노동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잘못된다면 협상 당사자였던 광주시와 현대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현대차와 벌인 협상 과정을 밝히고 노동계를 협상 주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수권과제인 인사권 독립이나 자치 입법권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졌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은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반의회적 발상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자치분권 개헌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지났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전남 해안 지역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으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을 지역으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는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9.9도로 어제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살짝 더 낮겠는데요. 광주가 25도, 장성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5도, 해남과 강진은 26도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해안가 지역으로는 기온이 더 낮아서 여수는 23도 등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 각종 제수용품 장 보는 분들 많은데요. 다시 한번 원산지 확인 꼼꼼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신뢰를 악용하는 업자와 상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과수원 농가에 출하를 앞둔 배가 박스채 쌓여 있습니다. 박스에는 나주배라고 적혀 있는 이 배는 그러나 나주배가 아닙니다. 박스당 5,000원은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일명 박스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나주배하고 영암배를 섞어서 지금 나주배 박스에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가진 않았죠. 이제 나 출하를 하려고. 출하하려고 담은 거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없는 소갈비 선물 세트를 만들던 식육점도 걸렸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왜 없냐는 질문에 궁색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원산지 표시 왜 안 주셨어요? 다 하나도 안 되네. 이거는 이제 특별하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58곳에 이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맞아 2,700여 곳을 단속했는데 거짓 표시가 30곳, 표시하지 않은 곳이 28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절 때마다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지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했습니다. 광주시는 환영 성명을 통해서 평양 공동선언은 8천만 결의에게 잊지 못할 한가위 선물이 됐다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민족의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며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걸었던 판문점 도보다리가 광주 호수 생태원에 재현됐습니다. 호수 생태원에 있던 길이 60m, 폭 2m의 목재 데크를 파란색으로 칠해 재현된 도보다리에는 판문점에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의 벤치와 원형 테이블이 설치됐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게 빌라 신축 현장에서 일한 고모 씨. 4개월치 임금 1,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 전에 받아야 감정값도 생기고 여기는 차값도 2달 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퇴직한 김모 씨도 지금껏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잘 알면 그러고저러 계산해가지고 그냥 주라고 이제 그럴 텐데 계산할 줄 모르니까 이제. 추석을 앞둔 현재 전남 서남권 체불임금은 14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58만 원에 달합니다. 조선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금 체불액은 더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20여 건에 달합니다. 올해 전남 서남권에서 접수된 체불임금 2,800여 건 가운데 사업주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2번 이상 상습 체불하고 처벌받은 전남 지역 사업주 16명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까지 공개됐지만 체불임금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어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은 저희 감독관들이 조사를 해서 청사를 내도록. 추석을 앞두고 노동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지만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지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송갑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재선거 당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여성을 전략공천하려고 한다고 말해 경쟁 후보였던 박혜자 전 의원에게 고소를 당한 송갑석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 의원이 당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광주지법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법정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82석에 해당되는 방청석을 추첨을 통해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첨과 배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멈추고 고향의 봄으로 돌아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연휴 기간에 둘러보면 좋을 전시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선홍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기간에 가볼 만한 그런 전시라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술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곧 예술이다라고 생각되는 전시인데요. 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익히 봤던 물건들이나 지극히 우리 선조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민속품들을 전시한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의 특별 전시로 삶의 터전 전라도를 돌아보다인데요. 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을 사용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네, 전라도 사람들이 걸어온 삶과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500여 점의 민속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민속박물관이 리모델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다 관람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30여 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요. 상설 전시실은 공사 중이고 기획전시실에서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월요일은 휴관인데 이번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월요일은 오픈하고 있고요. 특히 추석 당일에도 광주 시민들과 외지인들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총 4부로 나눠서 구성되었는데요. 제1부 자연과 조화로운 삶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 생활 공간을 재현하여 전통시대부터 근현대 생활로 이루어진 유물과 자료를 통해 민속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네. 제2부 삶의 터전에서는 전라도 대표 생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발달한 각종 농업 기술과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3부 손끝의 예술 민속공예에서는 죽쇠공예, 목공예, 분청사기와 청자 등의 도자기 공예를 중점적으로 특히 자연미를 중시하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난 남도 공예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 4부는요? 제4부는 전라도 사람들에서는 일생의례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식 구조의 뿌리를 살피고 무형유산으로서의 생과 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번 전시에서는 전라도의 다양한 특징들이 조명이 되는 것 같던데 좀 인상이 깊었던 부분, 이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부분들도 다 인상이 있었는데 그중에 네. 전시장 내에는 큼지막한 돌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진세례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농경사회를 이뤘던 전라도에서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농사꾼에 입문하려면 진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엿한 성인 농군으로 인정하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네. 성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다양한 유형의 시험이 있지만 그중 들독을 들어서 어깨 위로 넘기거나 들독을 안고 목적지까지 돌아오기 등이 있는데요. 이 들독의 무게는 50kg에서 아이고, 100kg 이상까지 되는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흔한 힘을 증명을 노래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흔한 노래도 의미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강진의 부호 김방식 씨가 부친의 별셋이 사용했던 3년간에 걸쳐 제작한 상해는 그 화려함과 정교함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여러 가지 경로로 유물들을 수집하는데 그중에서도 시민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품이나 귀한 물건을 기증해서 영구히 박물관을 관리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민속박물관에서 추석 연휴에 여러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해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시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은 민속놀이 체험으로 사람들이 붐비는데요. 네네. 24일 추석부터 26일까지 한가위 민속문화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민속놀이 체험으로는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윷놀이 등이 있고요. 네. 차례상 차리기 체험과
달빛 나무 소원 달기 체험, 인형극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순 사건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외면받았던 지역의 비극적 역사가 70주기를 만든 올해 재조명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꼭 한 달 앞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은 여순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그런 아픔을, 그 유족들의 아픔을,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범시민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단체가 구성을 주도했고 여기에 제주 4.3 관련 단체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다는 데서 저희 국민이 반드시 이건 진상을 규명하고 반란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 이걸 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은 앞으로 토론회와 청원 활동, 교육 자료 발간 등을 추진해 여순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새로운 움직임에 유족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 국민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시민사회 활동에서 범국민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울의 지역의 시민단체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족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범시민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여수에서 열리는 여순 사건 70주기 위령제에 참석한 뒤 20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별도의 희생자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스쿨 미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또 다른 고교에서 교사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위안부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매매를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광주 모 고교 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실제 성 관련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교사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도박판을 급습한 경찰을 피하려던 일당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2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리조트 1층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도착 당시 용의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부상자 등 15명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도박판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외국인 영어 강사 28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택시비 7,000원을 내지 않고 운전기사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산지구대 소속 광모경위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금 더 힘이 있거든요. 당겨칩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동점 솔로 홈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홈런이라고 했는데 역시 안치홍 선수가 4번 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앤투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끝까지 추격합니다. 담장쪽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충격적인 동점 그랜드슬램.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바깥쪽 밀어치면서 뻗어갑니다. 담장쪽 넘어갑니다. 역전 투런. 기아의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게 오늘 약속의 이닝은 8회가 아니라 9회였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1루 그리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당겨칩니다. 담장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제역전 투런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2007년부터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에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도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일 중심의 희망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조직 인사, 문화, 교육 4개 분야에 대한 20개 혁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혁신안은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행정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18년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광주시와 전남대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35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돼 미래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와 연료전지, 물, 이산화탄소 광분해 등 응용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 6시 18분에 달이 뜨고 다음 날인 25일 새벽 0시 10분께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뜬 보름달은 25일 오전 6시 9분쯤에 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구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덕분인데요. 북구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소 3층에 들어서고 취약계층의 1차 구강진료 및 치과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축구 전국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광산구 월전공원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16개국 소속 40여 개의 외국인 근로자팀이 참여하는데요. 이동 음식점들도 함께 마련돼 다국적 주민들의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립합창단이 10월 4일 빛골 시민문화관 무대에 섭니다. 국립합창단은 르네상스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서초 교향악단과 협연해 클래식과 재즈, 한국 가곡 등을 풍성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